비행기의 객실안은 익숙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엔진의 낮은 울림, 승객들의 속삭임, 그리고 공기 중에 스며든 커피와 인스턴트 라면 냄새. 보라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서울에서 뉴욕으로 가는 장거리 비행, 14시간. 그녀는 이 비행을 싫어했다. 좁은 좌석, 재미없는 영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보라는 평범한 28살 회사원이었다. 한국의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매일같이 상사의 잔소리를 듣고 동료들의 경쟁에 시달렸다. 이번 출장은 그나마 기대되는 일이었다. 뉴욕지사에서 열리는 워크숍, 성공만 하면 승진의 기회가 될 터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통로 건너편에 앉은 여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여자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에 은은한 향수를 뿌린 듯 했다. 그런데 그녀의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듯 걸을 때마다 살짝 저렀다.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버티는 게 대단했지만 보란의 눈에는 그게 우스꽝스럽게만 보였다. 여자가 물컵을 떨어뜨리며 압하고 작은 신음을 내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고 보란도 참지 못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런 몸으로 장거리 비행을 타다니 진짜 피곤하게 하네. 장애인석도 아닌데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야?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바로 옆자리 동료 희번 출장 동반자인 남자 선배가 들었다.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한국에서부터 저런 사람들 때문에 비행기만 타도 스트레스야. 뉴욕 가서 술이나 사줄게, 보란씨. 보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련했다. 그녀는 늘 저양이었다. 약점을 발견하면 비아냥거리는 게 습관. 어릴 적부터 엄마의 잔소리와 학교 친구들의 따돌림 속에서 자라다 보니 남을 깎아내리는 게 자기 방어였다. 내가 제일 약하지 않게, 그게 그녀의 모토였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보란 쪽을 돌아보았다. 날카로운 눈빛, 마치 칼날처럼. 보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들었어. 설마. 하지만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꼈다. 보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운이 좋았네? 그냥 착각이야. 비행기가 이륙한 지 2시간이 지났다. 보라는 불편한 자세로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로에서 소란이 일었다. 그 여자가 다시 일어나 화장실로 가려 했지만 좁은 통로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스튜어디스가 재빨리 달려와 도왔다. 괜찮으신가요? 스튜어디스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그 목소리 깊고 차분한 서울 사투리가 살짝 섞인 톤과 보란의 귀에 맴돌았다. 옆자리 선배가 다시 속삭였다. 저 아줌마, 진짜. 왜 혼자 여행 오는 거야? 가족이 없나 봐. 장애인인데 보라는 이번엔 대답 대신 웃었다. 하지만 웃음 속에 가시가 돋았다. 그녀 자신도 어렸을 때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다. 스키 사고로 무릎 인대가 끊어진 후 재활 치료를 받으며 친구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착한 나를 증오하게 됐다. 그래서 남의 약점을 건드리는 게 어쩌면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방식이었을까? 비행 중간 영화가 끝나고 기내식 시간이 됐다. 보라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구름 위, 끝없는 하늘. 뉴욕에 도착하면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여자의 존재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 여자가 보란의 좌석 옆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 순간 보란의 팔이 살짝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여자의 사과가 또 그 목소리로 흘러나왔다. 보라는 본능적으로 네이라고 중얼거렸다. 눈이 마주쳤을 때 여자의 눈동자에 스치듯이 스친 감정이 있었다. 상처. 아니, 분노. 아니, 그보다 더 깊은 현민.
보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왜 저 여자가 신경 쓰이는 거지? 그냥 장애인일 뿐인데 그녀는 핸드폰을 켜고 SNS를 확인했다. 친구들의 일상, 카페 사진, 연애 자랑. 보란의 피드는 늘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연애를 피했다. 남자든 여자든 가까워지면 상처만 남기니까. 특히 여자들 그녀의 비밀, 가슴속에 숨긴 그 감정. 보라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친구에게 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건 금기였다. 레즈비언. 미쳤어, 친구들의 말처럼. 비행기가 뉴욕 JFK 공항에 착륙했다. 보라는 짐을 챙기며 서둘렀다. 출구로 향하는 인파 속에서 그 여자를 다시 봤다. 여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공항의 번잡함 속에서 그녀의 절뚝거림이 더 두드러졌다. 보라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저런 몸으로 뉴욕에서 뭐 하러 오는 거야? 피곤할 텐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자가 멈춰 서서 보란을 돌아봤다. 이번엔 확실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피곤하죠. 하지만 가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 목소리, 마치 보란의 가슴을 꿰뚫는 화살. 보란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다. 여자는 그냥 지나쳤다. 그 후 보란의 출장 일정은 순조로웠다. 워크숍, 네트워킹, 뉴욕의 야경. 하지만 그 미소가,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다. 인천공항, 익숙한 습기와 김치 냄새. 보라는 회사로 곧장 향했다. 사무실은 여전했다. 상사의 잔소리, 동료들의 수군거림. 그녀는 책상에 앉아 메일을 확인했다. 승진 소식은 없었다. 대신 새로운 메일, 신규 프로젝트 팀 구성 안내, 팀장으로 배정된 이름 보유리. 보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보유리. 그 이름, 그녀는 급히 검색했다. 회사 내부 프로필, 보유리 과장, 마케팅 부서 신임 팀장. 사진 속 여자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 여자였다. 비행기에서 만난 그 장애인 여자. 이게 무슨... 보란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비아냥, 그 속삭임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상사가 된 여자. 게다가 프로필 아래에 적힌 한 줄 LGBTQ+ 옹호자, 여성 리더십 세미나 강연자 레즈비언. 보란의 비밀이, 그녀의 상처가 이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첫 번째 팀 미팅은 지옥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보유리는 지팡이를 짚고 들어서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유리 팀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행기에서 들었던 그 톤 그대로였다. 차분하지만 깊이가 있었다. 보라는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저 여자가 나 기억할 텐데. 그때 그 말 들었을 거야. 미팅은 프로젝트 브리핑으로 시작됐다. 보유리는 보드에 다이어그램을 그리며 설명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절뚝거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우아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감성을 결합합니다. 한복의 우아함을 입힌 뉴욕 스카이라인처럼요. 그녀의 비전은 신선했다. 보라는 마케팅 전문가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문화적 뉘앙스가 스며들었다. 추석의 가족 모임처럼 따뜻한 연결, 설날의 소망처럼 희망적인 메시지. 동료들이 박수를 쳤다. 보란만 입술을 깨물었다. 미팅 후 보유리가 보란을 불렀다. 보란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보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벌써 끝인가? 보유리는 책상에 기대며 물었다. 뉴욕 출장, 재미있었나요? 보라는 얼떨결에 네, 좋았습니다라고 답했다.
보유리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도 그 비행기 탔어요. 기억나시나요? 보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네, 조금. 좀 불편하셨죠? 제 다리 때문에 보유리의 말은 직설적이었다. 보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 하지만 보유리는 웃었다. 괜찮아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저런 몸으로 어떻게 하면서. 저도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보란 씨, 당신은 달랐어요. 그 속삭임, 들었어요. 보란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을 뻔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눈물이 고였다. 보유리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보란의 어깨를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용서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상처는 쌓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처럼 사회의 시선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보라는 그 말을 곱씹었다. 보유리는 레즈비언이었다. 그녀의 프로필이 증명했다. 보란 자신도 그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다.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가 가족의 반대로 헤어진 후 그녀는 문을 닫았다.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 거야. 하지만 보유리의 눈빛은 그 문을 두드렸다. 그날 저녁, 보라는 집으로 돌아와 홍대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밤, 네온사인과 길거리 음식 냄새. 그녀는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들이켰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친구에게 전화했지만 대답은 뻔했다. 상사가 좀 이상하다고? 그냥 참아. 한국 회사 생활이 다 그래? 하지만 보유리는 이상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보란에게 개인 과제를 줬다. 보란 씨, 당신의 감성을 믿어요. 이 부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칭찬이었다. 보란은 혼란스러웠다. 왜 날 용서한 거지? 왜 날 믿는 거야?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보유리는 점심시간에 보란을 불렀다. 이 근처에 좋은 비빔밥집이 있어요. 같이 갈까요? 보란은 망설였지만 따라갔다. 식당에서 보유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어요. 장애가 생겼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어요. 그녀는 제게 너의 다리는 아름다워라고 했는데 세상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레즈비언 커플의 비극. 보란의 가슴이 아렸다. 그녀의 첫사랑도 비슷했다. 저도 비슷한 적이 있어요. 보란은 처음으로 털어놨다. 보유리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럼 우리는 비슷한 사람이네요. 그 순간 보란은 느꼈다. 끌림. 보유리의 미소, 그녀의 강인함. 하지만 공포가 앞섰다. 상사잖아. 게다가 장애인. 내가 또 상처 줄 텐데. 팀 빌딩 행사로 강남 클럽에 갔다. 한국의 야경, 한강의 불빛. 보유리는 춤을 추지 못했지만 웃으며 지켜봤다. 보라는 술에 취해 보유리에게 다가갔다. 팀장님, 감사해요. 그날 용서해 주셔서. 보유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보란 씨, 당신은 강해요. 그 속삭임 뒤에 숨긴 그 마음, 알아요. 그 손길이 보란의 심장을 녹였다. 하지만 다음 날 후회했다. 이건 안 돼. 회사에서. 게다가 갈등은 서서히 싹텄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며 보란의 실수가 잦아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보유리의 시선이, 그녀의 미소가 밤마다 꿈에 나왔다. 보란은 집에서 혼자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을?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책했다. 자신의 다리, 어렸을 적 상처가 아팠다. 나도 장애를 숨기고 살아. 그런데 왜 남을 비웃었을까?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보유리 팀장, 레즈비언이래. 뉴욕에서 온 애들이 그러던데
동료들의 속삭임이 보란의 귀에 박혔다. 한 선배가 그녀에게 말했다. 보란아, 조심해. 저런 상사 밑에서 일하면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어? 한국에서 그런 거 용납 안 해. 보란은 분노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공포를 자극했다.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엄마는 전통적인 한국 여성, 딸이 결혼해서 손주 봐야 해라고 매일 전화로 재촉했다. 보유리와의 가까움은 그녀를 더 고립시켰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보유리가 보란을 불렀다. 보란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요. 이야기 나눌까요? 카페로 갔다. 서울의 비, 창밖으로 흐르는 물줄기. 보유리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저도 처음 회사 왔을 때 장애 때문에 따돌림 받았어요. 여자가 팀장. 게다가 다리 불편한데 하지만 포기 안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덕분에. 그 사랑하는 사람 과거의 연인? 보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제게 너의 모든 게 아름다워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으로 헤어졌죠.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아직 꿈 같아요. 하지만 변하고 있어요.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 봤어요. 보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피했다. 하지만 보유리의 마른 가슴을 울렸다. 팀장님, 저 당신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보란의 고백. 보유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만졌다. 당신은 이미 강해요, 보란 씨. 그 터치가 전기처럼 흘렀다. 보란은 도망치듯 카페를 나왔다. 집에 도착해 그녀는 보란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지은이라는 여자.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던 그 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이 알게 되자 이상한 관계라며 헤어지게 했다. 보라는 그 후 남자들과 데이트를 시도했지만 진심이 없었다. 보유리와의 만남은 달랐다. 그녀는 보란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게 무서웠다. 프로젝트 중간 리뷰에서 보란의 아이디어가 채택됐다. 보유리의 칭찬, 보란 씨 덕분이에요. 한옥의 우아함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다니 감동적이에요. 팀원들의 박수 속 보란은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의 그림자. 동료 하나, 민지가 보란에게 다가왔다. 얘야, 너 팀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레즈비언 소문 들었어. 조심해. 회사에서 그런 거 하면 끝장이야. 민지의 말은 독이었다. 보라는 무슨 소리야? 라고 부정했지만 마음속에 씨앗이 심겼다. 주말, 보라는 혼자 명동을 걸었다. 거리의 번화함, 쇼핑백을 든 사람들. 그녀는 보유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답장, 언제든 이야기해요. 당신의 감정, 소중해요. 그 문자가 보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울며 걸었다. 이 감정, 배신이야. 나 자신을 배신하는 거? 월요일, 충돌이 일어났다. 미팅에서 보란의 제안이 실수로 프로젝트를 망칠 뻔했다. 보유리가 막아줬다. 보란 씨의 의도는 좋았어요. 다음에 더 다듬어요. 하지만 팀원들의 눈초리가 따가웠다. 퇴근 후, 보유리가 보란을 불렀다.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보란은 터져나왔다. 팀장님, 왜 날 용서한 거예요? 그 비행기에서. 제가 한 말, 왜 잊지 않으세요? 보유리는 조용히 말했다.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의 전부가 아니에요. 보란 씨, 당신은 더 깊이가 있어요. 그 말에 보란은 눈물을 흘렸다. 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이 감정, 이 사회에서. 보유리는 그녀를 안았다. 가벼운 포옹, 하지만 보란의 세계를 바꿨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포옹은 시작이었다. 배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로맨스는 조용히 피어났다.
보유리와 보란의 만남은 우연처럼 위장됐다. 점심, 커피, 퇴근 후 산책. 서울의 가을, 단풍이 물든 남산. 보유리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보란 씨, 이 풍경 봐요. 한국의 계절, 매번 새로워요. 보란은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다. 팀장님, 조심하세요. 그 순간 손끝이 스쳤다. 전율. 보라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그녀의 미소가 내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죄책감. 그녀의 방은 작은 원룸, 벽에 붙은 한지 그림. 한국 전통의 따뜻함 속에서 그녀의 비밀은 숨겨졌다. 보유리의 과거는 더 깊었다. 어느 날 그녀는 보란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제 연인이에요. 보란. 이름이 비슷하네요. 사진 속 여자, 밝은 미소. 그녀는 제 다리를 사랑했어요. 너의 걸음이 내 리듬이라고. 하지만 사고로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보유리는 울었다. 장애가 그녀를 앗아갔어요. 운전 중 빗길에서. 보라는 보유리를 안았다. 팀장님,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두 사람은 한강 다리에서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보라나 사랑해. 보유리의 속삭임. 보란의 눈물이 흘렀다. 저도. 유리 언니.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민지가 보란의 데스크에 메모를 남겼다. 레즈 커플. 조심해. HR에 신고할 거야. 보라는 공포에 떨었다. 한국의 직장 문화 기성의 중심, LGBTQ+는 여전히 탭. 보유리는 알았다. 보라나, 숨겨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의 만남은 계속됐다. 추석 연휴, 보라는 보유리의 집에 초대됐다. 전통 한옥 스타일 아파트, 제사상 차린 테이블. 가족이 없어서 혼자예요. 같이 해요. 보라는 떡국을 끓이며 웃었다. 언니, 이게 가족 같아요. 그 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보유리의 어린 시절, 제주도에서 자란 추억. 바다 냄새, 그게 제 자유예요. 보란도 털어놨다. 저는 서울 태생인데 항상 외로웠어요. 엄마의 기대, 좋은 집안 남자 만나라는 말. 보유리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나처럼. 하지만 배신이 다가왔다. 민지가 보유리의 과거를 파헤쳤다. 팀장님, 레즈비언이라면서.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요. 익명 신고. HR 조사. 보유리는 호출됐다. 개인사예요. 프로젝트에 지장 없어요. 하지만 상층부의 압력. 한국 기업이야. 조심해. 보라는 알게 됐다. 그녀는 민지에게 따졌다. 왜 그래? 질투. 민지는 비웃었다. 너도 미쳤어. 상사랑. 너희 둘 다 끝장이야에. 보라는 충격받았다. 그녀의 비밀이 이제 폭로 직전. 고조는 프로젝트 발표 날의 대형 컨퍼런스, 서울 COEX. 보유리와 보란의 팀워크가 빛났다. 박수 속 보유리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성공은 우리 팀의 사랑 덕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 말, 다중 의미. 관객은 박수쳤지만 보란은 떨었다. 발표 후 민지가 보란을 끌고 갔다. 봤어. 이제 다 알아. 너희 관객. 그리고 그녀는 사진을 보여줬다. 한강 키스 사진. 누가 찍었을까? 배신자. 보란의 세상이 무너졌다. 민지야, 왜? 민지는 울었다. 미안. 하지만 이건 잘못됐어.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보라는 도망쳤다. 보유리를 찾아갔다. 언니, 끝났어요. 사진이. 보유리는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요. 프라이드처럼 당당히.
하지만 보란의 마음은 갈라졌다. 내가 또 상처를 줬어. 비행기 때처럼. 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HR 미팅. 보유리는 압박받았다. 팀장님, 개인 생활은 존중하지만 회사 분위기에 보유리는 지팡이를 쥐며 말했다. 저는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요. LGBTQ+는 다양성의 일부예요.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상사는 한숨 쉬었다. 현실을 봐요. 클라이언트들이. 보라는 혼자였다. 집에서 엄마의 전화. 딸, 요즘 왜 안 왔어? 좋은 사람 없어. 보라는 울음이 터졌다. 엄마, 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의 침묵. 남자지? 빨리 데려와. 보라는 끊었다. 엄마조차. 민지의 배신은 더 깊었다. 그녀는 보란의 과거를 캐냈다. 대학 때 레즈 소문 있었지? 너도 이상한 애야. 이 보라는 분노로 민지를 때릴 뻔했다. 대신 그녀는 사표를 썼다. 이직할게요. 언니를 지키기 위해. 보유리는 알았다. 안 돼, 보라나. 함께 싸워요. 두 사람은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갔다. 거리, 무지개 깃발, 사랑은 사랑 슬로건. 보유리는 지팡이를 들고 행진했다. 봐, 보라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의 보라는 손을 잡았다. 눈물 속 미소. 한국의 변화, 젊은이들의 함성. 하지만 회사에서 해고 통보. 보유리였다. 이미지 문제로 그녀는 웃었다. 괜찮아. 새 출발이야. 보라는 절규했다. 제 탓이에요. 그 비행기 때부터. 보유리는 키스했다. 아니. 우리의 사랑 탓이야.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고조의 밤, 한강에서. 비가 왔다. 보라는 전니 같이 떠나요. 제주로. 보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을 사랑해. 이 땅에서 우리 사랑을 증명할게. 다음 날 보라는 민지에게 대면했다. 왜 배신했어? 민지는 울었다. 미안. 나도 무서웠어. 가족, 사회. 하지만 너희 봐서 나도 변할게. 용서의 순간.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보유리의 리더십 덕 그녀는 새 직장 제안을 받았다. 스타트업, LGBTQ+ 친화적. 보라는 따라갔다. 함께요. 하지만 보란의 내적 갈등? 내가 정말 사랑하나? 아니면 죄책감. 그녀는 상담을 받았다. 한국의 LGBTQ+ 센터, 따뜻한 상담사. 사랑은 자유예요. 당신의 감정을 믿어요. 겨울이 왔다. 서울의 눈, 보유리와 보란의 첫 데이트. 남산타워, 케이블카. 유리 언니, 당신의 다리가 아름다워요. 보란의 고백. 보유리는 눈물 흘렸다. 고마워, 보라나. 재건의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새 회사에서 보유리와 보라는 동료로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보라는 악몽을 꿨다. 비행기 속삭임, 민지의 사진. 내가 배신자야. 이 보유리는 그녀를 안아줬다. 과거는 지나갔어. 지금 우리 사랑 봐. 문화적 불이. 그들은 한국 전통을 통해 치유했다. 설날, 보란의 집에서. 엄마 앞에서 손잡기. 엄마, 이 사람이 제 사랑이에요. 엄마의 충격, 여자. 어떻게 하지만 보란의 눈물. 엄마의 사랑처럼 순수해요. 엄마는 포옹했다. 천천히. 받아들일게. 보유리의 가족도. 제주 방문, 바다 앞에서. 딸, 내 행복이 제일이야. 어머니의 말, 한국의 가족의 용서의 힘. 로맨스는 깊어졌다. 봄, 벚꽃 축제. 여의도 공원, 핑크 눈송이. 보라나, 영원히 함께 반지 교환,
조용한 서약. 하지만 마지막 충돌. 옛 동료의 인터뷰 기사. 보유리 전 팀장, 스캔들로 퇴사의 보라는 분노했다. 거짓말, 그녀는 기자에게 연락, 진실을 말했다. 그건 사랑이었어요. 한국 사회의 편견이에요. 기사가 나왔다. 레즈비언 리더의 용기, 지지 물결. SNS, 러비즈러브 해시태그. 보라는 성장했다. 그녀의 책, 숨긴 속삭임 출간. 비행기 이야기, 치유의 여정.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여름, 제주 바다. 보유리와 보란의 결혼식 비공식, 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친구들, 가족, 무지개 깃발. 우리의 사랑, 한국의 일부예요. 보라는 반성했다. 그 비행기, 그 조롱이 우리를 만나게 했어요. 보유리는 웃었다. 그래. 운명이야. 그들은 NGO 설립. LGBTQ+ 장애인 지원. 서울거리, 강연. 사랑은 약점이 아니에요. 힘입니다. 에필로그, 비행기, 다시. 보라는 창가, 보유리 옆 이번엔 속삭임 없이 미소. 하늘 위, 자유. 한국의 하늘, 그들의 사랑처럼 넓다.